안녕하세요.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정미숙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입고 싶었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입는 자체로도 덕망 있고 품격 있어 보이는 옷, 바로 심이라는 옷일 겁니다. 심이는 깊을 심자에 오드이자를 써 깊게 여며 예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선을 두른 심이는 무늬 없는 옷으로 상의와 12폭을 이은 치마가 허리에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심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착용 모습을 보면 길이가 발목에 이르고 소매는 손끝을 덮습니다. 넓은 옷자락은 몸에 맞게 감싸 큰 끈으로 묶고 끈 중심에는 오색실로 엮은 체주대를 매는데 이는 고름이 풀리지 않게 하는 동시에 가장 화려함으로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머리에는 상투를 덮는 치포관을 쓰고 그 위에 복건을 씁니다. 신은 검은색 신인 흑리를 신습니다. 이렇게 입은 시민은 좌우 대칭이 완벽한 정돈된 멋을 자아냅니다. 조선의 선비라면 이런 옷 한 번 입고 초상화 속 주인공이 되길 갈망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가 심의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심의가 가지는 정갈하고 품격 있는 멋뿐만 아니라 올바른 군자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겁니다. 심의는 유교의 철학적 의미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입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의를 입어 몸과 마음가짐을 다스려 진정한 군자의 품격을 지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학자 박 교수는 하나의 심의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집안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 심의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김장색의 사계 전서에 의하면 상의와 하상을 나누는 것은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12폭을 사용하는 것은 12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12는 하늘의 가장 큰 수가 12를 넘지 않으므로 심의 역시 반드시 12폭을 이은 다음에야 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매는 둥글 원자에 소매 매자를 써 원매라 하는데 여기서 원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늘의 모양이고 깃은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마치 엽전의 밖은 둥글면서 안은 네모진 구멍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뒷중심선인 부승은 복사뼈에 미치게 해서 고든 것에 응하는 것으로 바른 선을 등에 짐으로써 정치를 곧게 하고 의리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고 아랫단은 저울과 같이 평평한 것에 응한 것으로 고든 것과 평평한 것은 사람의 도이다라고 하여 심의를 하나의 소우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의의 재료는 주자가래에 백세포라 했고 가장자리의 검은선은 흑즈응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백세포는 가는 실로 곱게 짠 모시이고 흑증은 무늬 없는 견직물입니다. 학자 최고의 예복인데 무늬 없는 직물이라 이렇게 소박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에 심의는 완전하면서도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라 했고 박 교수의 거가 잡복구에는 군자가 심의에 포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질기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심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옷감의 선택에 있어서도 선비의 검소한 마음과 실용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의는 크게 두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깃의 모양입니다. 심의의 깃은 주자가래에서 제시한 직령 교임식과 실학의 선구자인 구암 한백겸이 새롭게 제시한 방영식이 있습니다. 직령 교임식은 좌우 대칭으로 나란히 내려온 깃을 서로 교차해 깊게 여며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계 전서에 수록된 심의 그림을 보시면 깃 부분에 한자로
구불곡자의 동굴의 기겁자를 써 곡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곡겁은 서로 합쳐 모날 구자처럼 되게 해서 모난 것이 되는데, 직선으로 내려온 양깃이 서로 만나면 저절로 네모난 모양이 만들어져 방형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직련 교임식의 시미는 1600년대 초 김학묘에서 출토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 자료입니다. 현재 옥색으로 되어 있으나 짙게 염색된 옷을 안에 입고 있어 그 물이 흰 못이에 이염된 것으로 원래는 흰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물에는 깃 좌우에 짧은 끈이 달려 있고 가장자리는 검은색 비단이 둘러져 있습니다. 복권과 신도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예서의 기록대로라면 모두 검은색이나 출토 유물의 특성상 색이 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음은 구암 한백겸이 제시한 방령심의입니다. 한백겸은 곡겁이 네모지게 방을 이룬다는 것은 별도의 폭을 써 네모난 깃을 만들어 목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구암이 제시한 방령심의는 좌우 옷자락이 앞 중심에서 대칭으로 만나는 형태로 두 쌍의 단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심의설은 학자들 간에 크게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유구는 양 옷깃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 아래로 내려 중심에서 여민다는 것은 오랑캐의 제도에서 나온 배자나 반비와 같으니 어찌 법복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령심의는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가진 남인 계열의 학자들 간에는 심의에 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수용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학자인 이덕모와 이규경은 반개 유형원도 구암의 설을 취했고, 비록 옛 심의 제도에 부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도 엄연히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옷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심의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던 한백겸의 뜻을 이어 실용적인 복식으로서의 심의제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상은 1873년 허전의 77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허전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그의 성제성생 문집을 통하여 심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심의에 대한 의문이 정리되지 않아 옥조와 심의 두 편을 3000번을 읽고 다시 소득이 없었다. 그리하여 읽은 것을 종합하여 또다시 3000번을 읽은 다음에야 문득 방중에 어슴풀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 드디어 글쓰기에 힘써 이 편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6000번의 독서를 통해 정리된 심의는 그가 저술한 사이라는 책의 법복편을 통해 심의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고, 그의 심의관은 깃은 방령이고 허리끈 중심에 묶던 체주대는 과거에는 허리끈 직물이 뻣뻣하기 때문에 매듭 고정이 어려워 별도의 끈을 마련한 것이지만, 지금의 직물은 충분히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도라 여겼으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치포관은 관이면서 정수리를 드러내는 이치는 맞지 않다. 오직 상하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대의 치포관이다 라고 하여 상투관으로 사용된 검은색의 작은 치관과 복권 대신 머리에 쓰는 독창적인 형태의 치포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옛 제도를 따르면서도 실용적인 관모와 심의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전 초상을 보면 깃이 네모난 방령이고 심의와 큰 허리띠는 색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전의 사이에 심의는 흰색 모시를, 허리띠는 흰색 견직물을 사용한다는 기록을 통해 소재의 차이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전이 체주대가 불필요하다고 한 것은 허리띠가 부드러운 견직물이기 때문에 매듭 고정이 잘 되어 별도의 끈이 필요 없다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리에는 5개의 선이 선명한 치포관을 쓰고 있습니다. 허전이 옛부터 전해오던 치관, 복권,
체주대를 제외한 것은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고 보다 실용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실학 정신을 심의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학자 박 교수는 심의에 대해 여유롭게 내 몸을 두루 감싸서 신체를 노출하지 않으며 넉넉히 온몸을 편안히 맞아 태만과 나태함을 부릴 수 없으므로 깊고 그윽한 옷이라 하였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깊게 여며 입는다는 깊을 심자의 심의가 아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심자의 심의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